한 남성과 여성이 골프장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골프 용품으로 한껏 치장했는데요. 그런데 며칠 뒤 남성은 또 다른 여성과 드라이브를 즐깁니다. 아내만 몰랐던 남성의 두 얼굴. 과연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오늘은 이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뒤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는 한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. 근데 결혼 이게 처음부터 단추가 영 잘못 끼워졌네요. 그러게요. 일단 지금 사연자분은 결혼 17년 차라고 하시고요. 결혼 당시에 이제 사연자분은 초혼이었는데 남편은 이혼했던 경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다만 자녀는 없었대요. 근데 그 남편이 이혼 상처가 너무 크다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사실혼 관계로 그 기간을 보냈던 겁니다. 근데 이게 남편이 그 기간에도 그 집안에서도 장남이었대요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또 시댁을 살뜰하게 챙겨서 뭐 이렇게 둘째 시누이 결혼할 때는 뭐 3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챙겨주기도 하고 또 막내 시동생 결혼할 때는 3천만 원 챙겨주고 다 며느리로서 역할은 충분하게 했다라는 거죠. 자, 사실혼 관계로 17년을 함께 생활했다. 자, 그런데 그 17년 동안의 남편 정말 충격적인 손버릇이 있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최근 제보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. 이 아버지가 제보자한테 좀 병원비로 쓰게 좀 결제를 좀 해달라고 해서 3천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드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보자는 필요할 때만 그 카드를 쓰고 평소에는 이게 조심히 이렇게 보관을 해뒀는데 어느 날 남편 지갑에서 그 체크카드가 발견이 됐습니다. 불길한 마음에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잔액이 0원으로 나왔는데요. 친정 아버지가 맡긴 네. 체크카드에서 네. 잔액이 0원이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 3천만 원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부 써버린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제보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졌는데 남편은 몇 변명만 늘어놓고 정작 어디에 썼는지는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 세상에 장인 암 때문에 병원비 맡긴 3천만 원을 왜 지가 써? 그렇죠. 나중에 이제 좀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고 또 문제점이 또 일어납니다. 또 남편이 사망했어요. 죽었는데 이 충격에 빠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왔습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남편이 나한테 100만 원 빌렸으니까 그거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뭐지? 당신 누구고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미용실 옛날에 전에 남편 미용실 머리 했던 사람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. 한 1, 2년 전에 제보자는 남편 데리고 왔던 미용실이 떠올랐다라고 하고요. 남편 손에 이끌려서 갔던 네. 미용실 원장이 전화를 했다. 그래서 좀 이상하다. 어쨌든지 미용실 사장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보자가 결국 죽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. 자, 휴대폰을 보통 확인하면 거기서 뭔가가 이제 우수수수수수 막 나오기 시작하죠. 자, 그 안에 과연 어떤 비밀들이 있었을까요? 실제 제보자 여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썸을 타면서 막 그런 관계들도 몇 명 있고 만난 그런 여자나 최근까지도 만났던 여자들하고 통 내용 보면은 뭐 제가 있는지 알고 만났으니까요. 다 유부녀들이에요. 다 유부녀들이었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썸녀들한테는 나는 뭐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 막 이런 카톡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. 교수님. 네. 진짜 뭔 또 모태솔로 행세를 해 또. 그러니까요. 지금 10년 넘게 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도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. 근데 놀랍게도 그 여자가 바로 100만 원 갚으라고 전화한 그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. 네, 그 정도가 아니고요. 이 미용실 원장도 자녀가 있는 유부녀고 이 유부녀들을 여러 명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또 썸녀들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병원비 3천만 원도 이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다 쓴 겁니다. 그리고 이 남편의 친구들도 다 유부남들이죠. 이 유부남들하고도 서로 또 여자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겁니다. 도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 불륜녀가 원장의 미용실에 나를 데리고 간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미용실 원장도 어떻게 100만 원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 남편은 그렇다 치고 또 한 번
정말 뒤통수를 쾅 얻어맞습니다. 네,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보자는 이 아버지의 병원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. 이때 지인이 이 남편 연금을 좀 찾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제보자가 연금을 찾으러 갔는데 담당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, 가족들에게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. 이미 다른 분이 다녀가셨다.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다른 분 합니다. 누구요? 네, 알고 보니까 제보자 몰래 남편의 연금을 이 시누이가 타내려고 했었던 건데요. 와우. 이 제보자가 연락해서 너무하다고 따졌는데 시누이는 뭐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혼인신고 안 했으면 남이다. 가족이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좀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. 아니 시누이가 또 여기서 왜 나와? 그러게요. 신의가 연금만 타들어갔던 게 아니라 실제로 남편 명의로 있었던 재산도 가져간 게 있습니다. 이 제보자분이 차가 2대였는데 2대 다 이렇게 남편이 생전에 2대 다 당신 이름으로 해놓으면 뭐 세금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남편 명의로 차를 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사망한 남편의 차인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은 관계에 있을 때도 배우자들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인정이 되는데 상속을 못 받거든요. 그러니까 3천만 원 주고 산 차인데 고스란히 그냥 시누이가 자기 앞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. 와우.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 그럼 나 중고차라도 사게 500만 원만 좀 주라라고 했더니 저기 언니가 기가 세가지고 오빠가 일찍 준 거였다 그러면서 50만 원 주더랍니다. 아유 언니가 기가 세가지고 우리 오빠 그렇게 그냥 비명에 갔잖아. 아유 정말.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아 남편의 죽음 후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. 자, 이 시누이한테서 조금이라도 내 몫을 챙길 수 있느냐? 자 박 변호사님. 자, 이제 사실은 사실혼 관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공적인 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연금을 사적인 연금인지 뭐 공적인 연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공적인 연금이라는 것들을 입증을 하고요. 또 본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걸 입증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 연금 부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받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양 변호사님은요? 일단 지금 뭐 연금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남편이 직업에 따라서도 또 특별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직업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좀 증거가 명백하다고 한다면 한쪽은 사망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대로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걸 불법 행위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보입니다. 게다가 남편이 불법 행위를 했으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건 또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누이한테 상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이건 이제 실험적이지만 그런 가능성까지도 여러 가지 그냥 포기하시기에는 조금 화가 많이 나시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네요. 예. 아 교수님 진짜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장인어른이 딸한테 야 내 암 치료 이거 병 간호 여기서 뽑아 써라 하고 준 카드를 갖다가 아니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걸 쓱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또 다 쓰고 앉았어 또. 네, 저는 이 남편이 상당히 좀 비겁하고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 여성과의 둘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사랑과 신뢰가 있었으니까 17년이나 같이 살았고 유산도 했다는 거 보면 자녀도 이제 낳아서 기르려고 했잖아요. 그런데 본인이 초혼에서 상처를 입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 그러고 이 여성께서는 그 남편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이제 많이 이제 위로해주려고 거기에 동의하신 건데 보니까 이 문제의 핵심에 사실혼이 있네요. 사실혼이다 보니까 남편도 밖에서는 싱글이라 그러면서 다 놀러 다닌 거고 주변의 시누이나 다 알면서도 이제 와서는 뭐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라고 우기면서 본인들이 재산을 가져가고 그 유부녀들도 다 아내가 있는 거 알면서도 없는 거 같이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. 너무 이제 이 사랑과 신뢰를 했던 관계가 너무 배신을 한 거기 때문에 배신감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. 그래도 제보하신 분께서는 뭐 당당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시잖아요. 그들이 잘못한 거니까 당당하게 행복하게 이제부터 자기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? 네, 아이쿵님 꼭 받아내세요라고 하셨고요. 전혜원님 제보자분 무조건 돈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김명희님도 해결하시고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